오늘 아침 뉴스 어떤 게 있을까? 이재명 되면은 이재명이 윤석열하고 대권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대권 승리하면은 코스프에 5천 간다 그랬는데 윤석열하고 할 때나 김문수하고 할 때나 일단 본인이 나온 거잖아. 그럼 5천 만들어 놔야지. 어느 만큼 올라가는지 봐야지. 코스피 5천 되면은 진짜 푸틴 된다. 내가 말하는 뉘앙스를 알아들을까? 사람들이. 일단은 보니까 정무수석하고 자리에 앉혀놓은 거 보니까 여기 오광수 이 사람은 약간 중도 냄새가 나요. 완전 좌파 성향은 아니야. 민정수석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도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대선에선 중앙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하고 강원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는 중앙과 지역을 넘나들며 선거를 지원했다. 우 수석은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 온건파로 그래. 온건파, 합리적 온건파. 약간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 온건파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 수석의 임명에 대해 우 수석만한 대안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향후 역할에 기대를 하는 분위기다. 근데 예전에 살펴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뭐 아무튼 민정수석위원으로는 오광수 입을 앉혀놨는데 약간 민주당 쪽에서도 온건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민주당이 의원수도 180석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왔어. 빨리 총선이 들어와야지. 총선 때는 180석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전투표, 그 다음에는 재외동포 투표 그런 거 다 없애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는 안 없애는 거야. 재외동포 투표, 그 다음에 사전투표 그거 다 없애야 돼. 그거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정직하게 하겠지. 그래 물론 나도 그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는 좋네라고 했지만은 아니야. 지금에 와서 보니까 겁난다. 어쩌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도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과거의 햇볕정책, 개성공단 그거 다 알잖아. 거기서 민주당이 민낯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니까 아무 진짜 속수무책 아니야. 그런 헛짓거리를 왜 하는지 몰라. 그리고 북한한테 돈 준다? 그거 달러 준다는 그거는 진짜
진짜 어불성설이다.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야. 나중에 또 북한이 쳐들어오라고 경제력을 살려주는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과거에 뭐야 6.25 때도 그랬잖아. 6.25 때는 북한이 잘 살았으니까 우리를 쳐들어온 거 아니야. 야, 경제력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북한은 또 호시탐탐 노린다니까요. 저희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뭐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강화하겠어요. 뭐야 미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강화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라고 군사력에다가 모든 경제력을 쏟아붓지 않으면 쟤들도 저렇게 못 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쳐들어가려고 저희들은 모든 경제를 군사력에다 다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꼴찌 나라가 된 거지. 그런데 그런 꼴찌 나라에 조금 순위를 앞당겨 준다. 그래가지고 달러를 준다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이적행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팜 어쩌고 해가지고는 그런 기술을 전해줬다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크다라는 거지. 그런 그걸 국민들이 그냥 아유 좀 도와주면 어때? 그런 그걸 과거 6.25 때 누가 왜 쳐들어왔는지 그걸 망각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하다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무지했나 싶은 게 나는 맨날 내 부모한테 아유 이놈은 돌대가리야 돌대가리야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진짜 내보다도 더 돌대가리가 대한민국에 무진장 깔렸다라는 거지. 아 정말. 그러니까 얘들이 찌라시 엄청 뿌렸어. 오늘 아침에도 뭐야 유시민 씨 나와가지고는 어준이 방송에서 하는 그 방송 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잠깐 들었는데 아 진짜 음, 진짜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유시민 씨는 그냥 뉴스를 보고 근데 오늘은 진짜 유시민 씨 하는 이야기를 다시 찬찬히 보고는 야 진짜 양의 탈을 썼다 싶은 생각이 드는. 과거에 한때 그래도 30대 중반 때 그 사람 말이 야 내한테 있어서는 사이다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진짜 언제쯤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면이 벗겨질까? 응? 유시민 씨는 20년 지나니까 벗겨졌어. 김대중 씨도 25, 김대중 씨는 25년 지나니까 벗겨졌어. 문재인 씨는 한 몇 년 만에 다 벗겨졌고 베일이 다 벗겨졌잖아. 그건 국민 기만이야. 나는 50대가 이재명 씨를 그렇게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야 놀랍다니까. 우리 때 대학을 안 가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도 많다 하지만은 그래도 음,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이라도 있을 건데 어째 그래?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러냐는 거지. 통일이 뭐라고? 북한은 한 번도 통일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 독재로 갈 수도 있는데 김정은 체제로 그렇잖아. 또 모르지. 쟤도 전략이 어떤 건지. 머리 아프다. 어떤 뉴스가 있을까? 음, 음, 음. 다들 모르겠지만은 그 김일성 주체 사상 거기에 보면은 레닌 마르크스 그런 사상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말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지 마르크스 사상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어, 오픈 마인드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보수적인 한국 사람들 눈에는.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농경 시대에는 그게 적합했지만 지금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야. 적합했지가 아니라 적합한 것처럼 느껴졌었겠지. 짠. 정부는 민주당은 말을 안 들을 거야. 쟤들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를 만들 거야. 공산주의를 만드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정부가 잘 사는 거지. 정부에 돈이 많게끔 하려는 거야, 걔들은. 그럼 뭐 기업을 뺐어야 되겠지. 아무튼 그럴 거야.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래서 기업이 개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야 개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컸다. 그러고 나면은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거지. 참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래서 회장은 네 이름으로 회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손아귀에서 좌지우지하는 건 정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저기 뭐야 기업 직원 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거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겠어? 뭐 좀 지원해주고 뭐 그러면서 따지고 보면 그런 거 다 그것도 공산주의인 거야. 별다른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터치를 안 받고 자립하는 자생하는 그런 기업이 많아야지만 되는 거지.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난 네이버에 글 하나 썼고는 그걸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야 네이버도 그렇구나 싶었지. 아마 다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지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니라는 거야. 정부에 쓴소리를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정부에 쓴소리를 하면은 입털막을 시켜버리니까. 민주당이 민낯을 알고 나니까 이건 덩어리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이런 거는 다 뭐 표현의 자유다라고 표방을 하는 거야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별 제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씨 욕하고 더불어민주당 욕하고 해봐봐. 그럼 좌파 애들이 듣는 애들이 막 또 친구를 넣겠지. 그럼 정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본인들은 한 거 없다. 그러면서 깝깝하다. 그래도 내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내가 오버하는 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보고 있으면 깝깝하다니까. 왜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내가 20대였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뭐 잘 살아졌나 하면은 그냥 문호가 조금 개방이 되어 가지고는 우리 제품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서방에, 우리나라 기업이 서방에 알려진 것도 아니야. 최근 들어 가지고 알려진 것 같아. 내가 봤으면. 아니었다니까. 뭐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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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의구심 해소하나 그런. 정상회의에 참석을 선택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다. G7은 1970년 글로벌 석유 파동 등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캐나다가 모여가지고 결정한 협의체다. 그런데 이 대통령에겐 한국 외교 정상회의를 널리 알리는 것과 함께 한미, 한일 간 관계를 굳건히 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서방 중심의 대중국 견제 분위기 속에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패싱이지, 야. 민주당은 아니야. 참 뭔가 얘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큰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한대하게 뭘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웃겨. 하는 게 패싱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G7 이렇게 해가지고 G8으로 갔다 이러면은 대박인 거고, 응? 그러면은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가 벗겨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청래하고 그런 애들이 국회에 있잖아. G8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은 정청래나 저런 애들은 국회에서 빼야 되는 거야. 근데 떡하니 자리에 앉혀놨는데 누가 아니라니까. 진짜 만약에 G8 그래가지고 한국이 포함됐다 그러면 진짜 대박인 거지. 그렇다. 젊은 애들이 잘 몰라 이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40대 50대가 이재명 씨를 많이 찍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0, 30대들은 자기네들이 검색을 해봤겠지. 그러고는 아는 거야. 근데 40대 50대는 뭐 검색 같은 그런 거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훅 하고 넘어간 거지. 다 먹었다. 깝깝하다. 깝깝해. 다시 한번 읽어보자.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 정상과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을 다수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자. G7 국가의
아까 전에 읽었던 게 그러니까 휴지 냅킨 사야 되는데 이런 맨날 여기 아까 신은 또 읽었는데 1970년 글로벌 석유 파동 때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결정한 협의체가 G7이에요. 여기에 미국하고 영국, 그다음에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를 쭉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저기 미 대사관 폭발물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정청래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참석하라 그러겠어? 그냥 민주당에 그런 의원이 있다는 것 자체도 그런데 애들은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한 바 있다 그래요. 그리고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무튼 뉴스는 매일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장은 어떻게 될까? 경제 뉴스를 한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 그런다. 법제화 촉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약속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이다. 야, 별거 다 했네. 이런 것도 또 했나 봐. 배달 플랫폼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 배달비 등 합친 총 수수료를 제외한다는데 의견을 나눈다. 이게 뭘지? 점주가 배달앱 주문 음식을 판매할 때 지출하는 뭐 어쩌고,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제 수수료와 1,900, 3,4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하는 식입니다. 보니까 솔직히 배달비 좀 비싸지. 배달료가 비싸긴 한데 비싸다 싶으면 뭐 가서 그냥 네가 직접 사 먹어라 이건 거고. 봐봐, 10,000원짜리 음식 주문을 수행하면은 3, 4천원 배달료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그래. 그러니까 비싸다니까. 비싸. 공풀협에 따르면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 수수료는 3에서 40% 수준. 진짜 그러네. 음식 가격 대비 총 수수료 비율이 15%가 적정한지, 법제화가 적절할지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1,000원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최저시급 오르는 것보다도 수수료 저기 배달 수수료 오르는 게 더 급속도로 빠른 것 같아. 옛날에는 1,000원이었지? 1,000원이었잖아. 배달 수수료가 1,000원인지 얼마 안 됐다니까. 근데 갑자기 배달 앱 그러면서 그거 나오면서 배달비가 비싸진 것 같아.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
그러니까 직접 그 매장에 전화해가지고는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은 되는데 저 플랫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는 저들도 스스로를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말 그대로 브릿지가 하나 더 있음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저게 없으면은 뭐 직접 어디지? 그 상가에 전화해가지고 좀 배달 부탁할게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저렇게 안 비싸도 되거든. 그러니까 저 배달 플랫폼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또 다른 잡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괜히 우리만 스스로만 더 비싸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는 피자를 하나 시키려고 하면 내 저 원글에 있는 피자집에서 피자 시키겠어? 가까이 있는 데서 시키는 거지. 그럼 그 피자집에 전화해가지고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적게 먹고. 근데 플랫폼 이용하게 되면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돈이 있어야지, 자본금이 있어야지 운영하니까 직원도 돈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 돈 나가니까 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수수료를 저 배달 플랫폼 저게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뭐 포인트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했지만은 나중 되면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왜 우리 나이 또래는 배달 플랫폼 저거 이용해가지고 뭐 배달해 먹고 절대 안 그래. 나는 1,000원 생각했지. 1,000원이면 조금 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지금 3, 4,000원이야. 너무 너무 올랐어. 저거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에 음, 배달 요원들이 자기네들 어, 배달할 수 있는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거기에 맞춰가 전화하면 되는데 굳이 배달 플랫폼 난 별론 것 같아. 없애버려. 그게 최상인 것. 그냥 내 생각이에요. 오늘 경제 뉴스의 주식장이 어떻게 될까? 계속 뭐 AI 그러네. 그리고 원전도 방산하고. 얘도 뉴스를 뿌려는 완전 한복이식인데 보니까 이재명 시대 코스피 코스닥 2년의 수급 최대 3,000피 찍고 5,000피 향한 시발점 될까? 어, 저기 막 기자도 내 방송 보나? 아니면 기자하고 내하고 생각이 똑같아서 그랬을까? 한국 정시로 고고.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 후 6개월간 지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와 자본시장 개선 및 주주 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의 외국인 투자자까지 공격적으로 매수세에 가세하며 3,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봐봐봐. 그렇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재명 푸틴 되는 거는 어, 5천 되면은 된다. 5천 가면은 이재명이 푸틴 된다라는 거야. 9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6월 일평균 코스피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은 24조 7,17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27조 174억 원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근데 이거 읽다가 아까 전에 그 배달 그걸 딱 보고는 그 뭐지? 우리나라 그 배달 앱이 원래 우리나라 애가 운영을 하다가 그걸 몇백억에 외국인한테 내가 팔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서 수수료가 더 올랐는 것 같아. 배달 앱 의미 없어. 난 내가 봤을 때. 뿌릉이들이 장사하는 데다가 자기네들 명함 놔두면 되는 거 아니야.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뭐 주문 들어오면은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뿌릉이들이 어, 넘기면 되는 거야. 자기네들 명함 파가지고. 근데 굳이 배달 앱 짜잔.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도 수수료 안 내도 되고 그냥 배달료 2,000원 이렇게 하면은 뿌릉이들 1,500원 들고 가고 그 다음번에 식당에 장사하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안 들고 가도 되지. 그렇지 않나? 자기네들 장사하는 거니까. 그럼 뿌릉이들 다 먹을 수 있잖아. 아무튼 오늘 주식장 좋을 것 같은데. 보자. 현충일 때 놀았지. 그 다음번에는 주말, 토, 일. 이거 뭐야. 주식장 365일 해주면 안 되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주식장 365일 열었으면 좋겠다. 빠진 거는 365일 열잖아. 이거 합법적인, 어? 합법적이잖아. 합법적이면은 365일 좀 열개 좀 해주면 좋지. 얼마나 좋아. 주말에 주식장이 쉬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아무튼 오늘 출장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서울시가 130만 유튜버 궤도와 일반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 이게 뭐지? 봐봐. 서울시는 시민의 인공지능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는 AI 프론티어스 시리즈를 기획하고는 24일 서울 AI 허브에서 첫 강연을 제대한다고 밝혔다 그래요. 한번 가보면 되겠네. 요즘은 기차 타고 한 1시간 40분 이러면 뭐 가니까 다시 보면 되지. 대충 뭐 나는 뭐 나는 대충 아는데 연습 안 하신 분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 뭔지 모르겠다 하면 가보면 되는 거지. 여기 보면은 약간 얘들 홍보 같기도 하고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왜 어디냐면은 강연은 서울 양재동 서울 AI 허브 메인 센터 4층 라운지에서 열린다. 봐봐 홍보네. 유튜브 홍보 같다. 근데 얘들이 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게 AI다 보니까 들어보면 나쁘진 않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서울 AI 허브와 누리집을 통해 9일부터 참여 신청 가능하다. 현장 참석은 선착순 120명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도 함께 진행한다. 2회차 강연에는 다음 달 15일 4차 산업혁명 분야 그 다음에는 권위자인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 최 교수는 AI 사피엔스 시대 생존 전략,
2025년 AI 시대로 뛰어드는 기업들, 나의 미래 준비는 를 주제로 해가지고 산업 변화와 개인의 기회를 설명할 예정이다. 근데 저번에 왜 마만의 독서 뭐 이러면서 책 읽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보면 2030에서 2050 세계 미래 보고서 거기 보면은 그런 다 AI에 관한 그런 사업 방안인 거야. AI로 간다라는 거지. 아, 우리 댕댕이 잠에서 또 꿈꾼다. 그래서 이 댕댕이가 소리 내는 거야. 예. 잠에서 얘가 꿈꾸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3회차 강연은 오는 9월 2일 스탠퍼드 대학교 최초의 한국인 석좌 교수인 황승진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예전에도 이거 한번 했었어. 예전에도. 서울에서 한 번씩 이런 거 잘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골자로 AI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 그전에는 AI란 말이 안 들어갔고, 미래에 뭐 없어질 직업 등등 이렇게 하면서 막 한번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다 서울 AI 허브 메인 센터 4층 라운지에서 열린대요. 저거 공짜는 아닐 거야 아마. 예. 돈을 내야 될걸. 아무튼 이제는 AI 시대다. 지금 이제는 AI 시대다 이러는데도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반감을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지. 그래놓고는 오히려 주식하면 투기지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와, 세입자가 조두순일 줄이야. 집주인도 보호받고 싶어요. 그런다. 와, 집이 완전 개판이야.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쳤다며 집주인 A씨가 올린 사진 그래. 세상에. 집이 완전 난장판이다. 최근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실 보증사고 이력,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뭐 쭉. 근데 이제는 전세금은 돌려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제도야. 그러니까 아니면 차라리 주인이 세를 준다 그러면은 주인이 아니라 허그해서 허가하고 거래를 하는 걸로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전세 제도라는 게 언제쯤이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는 거야. 이제는 보정사고나 아니면은 무슨 대출이 있다 이런 거를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중개업자들도 이런 걸 확실하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바로 얼굴 까인다니까. 그리고는 졸지에 혼자서 그냥 영장 뭐라 그러지 새고랑 차고 교도소에 들어갈 거 온 동네 사방팔방에 얼굴 다 팔리고 교도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세입자란다 저희 중개업자들이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지. 오늘 이제는 한동안 계속 AI 이쪽으로는 조금 장이 좋을 것 같아 느낌에. AI 그다음에는 뭐 바이오 그다음에는 저기 뭐야 방산 그다음에 또 원전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을 시킨다라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그 부분 가지고는 뭐 수출을 한다 이런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뭐 거시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철강은 하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 생각에 철강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철강 산업이 예전 같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예외 및 면제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그동안 미진했던 정부의 통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로 좋지 않은 철강 업황을 정부가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만큼 통상 대응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가지고는 아 여기 또 뭐 실용 외교가 계속 나오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철강 산업에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경제 공약을 통해 가지고 외교 통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초로, 이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랬잖아. 그러면은 트럼프의 음 저기 뭐야 그때 그 사람이 무슨 퍼스트 그랬지? 어 아메리칸 퍼스트라 그랬나? 아무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보면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러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저기 트럼프가 국익 퍼스트, 그때 뭐라 트럼프가 외친 게 정확하게 뭐였더라? 무슨 퍼스트라 그랬지? 음, 한번 보자. 음,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랬나? 음, 맞네. 트럼프의 공약 중에 아메리카 퍼스트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미국 노동자와 가정보호, 무역 불공정 행위 척결, 그리고는 미국 제조 산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실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여기서 이재명 씨가 이야기한 게 보면은 트럼프가 한 거랑 비슷비슷한 그거다라는 거지. 공약이다라는 거.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저게 뭐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저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이 말이. 코리아 퍼스트 이가 아니야. 우리한테 무조건 이익 가게끔 하는 그 말이지. 네, 일단은 읽어보면은 실용 외교를 기조로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한다고 방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율 인상이 철강 업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면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겠지만 그러면은 더 올라가면 사람들 분양을 안 받기 때문에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또 주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력 강화와 함께 철강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전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또 쭉 보면은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정책이나 프로젝트 중에서 철강 산업이 동원되는 사안들을 연계해 통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도 나왔다. 등등.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투자 등도 연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뭐지?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미 조선협력 등 철강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최근 발표한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투자 등도 연계할 수 있다. 이게 뭘까? 음, 음,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철강 업계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단순한 관세율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수요 등 다른 요인들도 그렇구나. 우리나라 철강을 미국에 수출을 하는구나. 미국 수요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뭐야? 집값하고 상관이 없네. 집값하고 상관이 없다. 난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걸 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음, 철강도 괜찮겠네. 보면은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정책 프로젝트 중 철강 산업이 동원된다. 그래. 철강도 괜찮겠네.